이제 감수 분열의 마지막 주제예요. 유전적 다양성이 획득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더라도 생김새가 굉장히 다르죠. 즉 유전적으로 다양한 자손이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유전적 다양성은 어떻게 획득하게 되는 걸까요? 그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는 경로는 감수 분열 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적 다양성이 획득되게 돼요. 그럼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유전적 다양성이 획득된다는 뜻은 다양한 정자와 유전적으로 다양한 난자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수 분열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획득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자손이 될지는 모르죠. 즉 정자와 난자가 무작위적으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또 획득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하면 수정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감수 분열 어떤 단계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는 세 가지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게 감수 분열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수정 과정에서도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 세 번째가 생식세포의 무작위 수정이라고 나와 있는 게 수정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감수 분열 과정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획득된다라고 했는데 감수 분열 어떤 단계에서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게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볼게요. 첫 번째는 감수 1분열 전기 시기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획득될 수 있어요. 감수 1분열 전기에 일어나는 일을 떠올려 보면 감수 1분열 전기에는요. 상동 염색체가 접합을 합니다. 상동 염색체가 접합해서 뭐를 형성한다라고 했었냐면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다라고 했었죠. 감수 1분열 전기에 이가 염색체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면 무슨 일이 이루어지게 되냐? 이가 염색체는 상동 염색체가 접합을 한 거였잖아. 이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유전 물질을 교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유전 물질을 교환하는 현상을 교차라고 하게 되는데 이 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유전 물질을 교환하게 되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할 수 있게 돼요. 사실 그런데 이 교차에 대한 내용은요. 교과서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도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감수 분열 과정에서 또 언제 유전적 다양성이 획득되게 되냐? 감수 1분열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감수 1분열 중기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적도면에 배열이 됩니다. 뭐가 적도면에 배열되냐? 이가 염색체가 그 상태 그대로 적도면에 배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후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게 돼요. 근데 이때 이가 염색체가 중기에 적도면에 배열될 때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되면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이 획득되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경우를 생각해 볼 텐데요. 여기 두 쌍의 상동 염색체가 있어요. 보라색 염색체 위에 A에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 거고 연두색 염색체 위에 B에 관련한 유전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써보자면 여기에 라지 A가 있고요. 여기에 스몰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두색에는 라지 B와 스몰 b가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염색체들이 감수 1분열 중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가 염색체 상태로 적도면에 배열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배열할 때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배열될 수 있냐면 여기 라지 A, 스몰 a 이렇게 배열이 될 수 있고요. 밑에는 라지 B, 스몰 b가 배열될 수 있어요. 즉 대문자가 같은 방향으로 오게끔 배열될 수도 있고 오른쪽 그림처럼
대문자와 소문자가 한 방향으로 오게끔 배열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배열이 된다면 감수 1분열이 끝나게 되면 상동염색체가 분리될 테니까 라지 A와 라지 B가 하나의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스몰 A와 스몰 B가 하나의 세포로 들어가게 되겠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배열이 된다면 감수 1분열이 끝나고 나면 라지 A와 스몰 B가 한쪽으로 가게 되고 스몰 A와 라지 B가 또 다른 한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감수 1분열 중기에서 어떤 식으로 배열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게 돼요. 이 내용은 프린트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프린트 9페이지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적 다양성을 획득하는 과정 나와 있어요. 자, 프린트에는 첫 번째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인 분리, 두 번째 생식세포의 무작위 수정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하나 더 배웠었죠? 뭘 배웠었냐면 감수 1분열 전기의 교차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써주진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프린트에는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번호를 0번이라고 하고 이렇게 추가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상동염색체의 무작위적인 분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일 때 어떤 생식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PPT에서 정리했던 내용인데요. 감수 1분열 중기에 이가염색체가 적도면에 배열될 때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선 상동염색체 두 쌍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전자를 표현해 볼게요. 왼쪽 동그라미에다가는 이렇게 라지와 라지가 한쪽으로 같이 가게끔 배열을 할 거고 여기는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가 같이 가도록 배열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 어떤 생식세포들을 만들게 되는지 우리 한번 쭉 내려가 봅시다. 감수 1분열 중기 뒤에 있는 이 화살표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감수 1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겠죠? 이 가운데 부분이 쭉 갈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감수 2분열 중기가 되면 어떤 모습일 거냐? 마찬가지로 적도면에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근데 어떻게 배열되어 있을 거냐면 한쪽은 이렇게, 나머지 한쪽은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감수 2분열 중기 뒤에 있는 화살표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감수 2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수 2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분리되게 되냐면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죠. 여기가 갈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한번 써볼게요. 라지 A와 라지 B가 들어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지 A와 라지 B가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는 스몰 a, 스몰 b가 있는 생식세포, 여기는 스몰 a, 스몰 b가 있는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자, 오른쪽과 같이 배열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생식세포들을 만드는지 마찬가지로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감수 1분열이 일어나면 상동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감수 2분열 중기에는
이렇게 배열되게 될 거고 감수 이분열이 일어나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만들어진 8개의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라지 A, B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스몰 a, b를 가지고 있는 생식세포예요. 여기는 라지 A, 스몰 b, 여기는 스몰 a, 라지 b입니다. 자, 결론 정리해 볼게요. 두 쌍의 상동 염색체를 가진 모세포로부터 지금 몇 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어요? 4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죠? 왜 4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냐? 경우의 수로 따져보면 간단하게 따지면 이거예요. 자, 첫 번째 이 염색체가 감수 1분열 중기에 배열될 때 라지 A가 왼쪽으로 올 수도 있고 라지 A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죠. 즉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한 쌍의 상동 염색체도 마찬가지로 스몰 b가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스몰 b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지가 있습니다. 2 곱하기 2 해서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몇 쌍의 상동 염색체를 지녀요?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지니죠. 그러면 몇 가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될까요? 23쌍이 모두 다 2가지씩의 경우의 수를 가지게 되니까 쭉 곱해서 결국 2의 23제곱까지의 경우의 수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럼 프린트에다가 빈칸 채워볼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23쌍의 상동 염색체를 지니고 있으므로 2의 23제곱까지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자와 난자가 다양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죠. 이미 굉장히 다양한, 유전적으로 다양한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만나서 수정될지 몰라요. 만들어질 수 있는 정자의 경우의 수는 2의 23제곱까지죠. 마찬가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난자의 경우의 수도 2의 23제곱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정자와 어떤 난자가 만날지 모르니까 결국에 만들어질 수 있는 수정란의 종류는 2의 46제곱이 됩니다.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이렇게 엄청나게 다양한 수정란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나더라도 생김새가 다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도 모두 정리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사람의 유전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